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금일은 누구나 관심이 많은 용산구. 자, 용산구 중에서도 청파동과 원효로 일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구를 살펴보시면, 용산구를 살펴보시면, 일단은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자, 남서측에는 그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역 일대와 연결하는 그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고, 자, 동남측에는 강남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자, 티에난로 강남권이 동남측에 있고요. 자, 북쪽으로는 그 서울 도심이죠. 자, 일자리가 두 번째로 많은 서울 도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삼각축의 가운데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도 여러 지역으로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루두루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후암 용산 지역생활권, 한남 지역생활권, 이촌 한강 지역생활권 다 살펴볼 거고요. 금일은 청파동 원효로 그 일대의 지역생활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3도심, 자, 도심 안에 짜투리 땅이라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유튜브라든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쪽 해당 지역에 어떠한 부동산 물건, 특히 주택에 관련된 물건을 골라야 여러분들께 자산상 이익이 또는 늘어날 것인지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많은 투자처로서 용산, 지금 한남이라든가 또는 이촌 한강 아파트 단지죠. 이쪽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후암동 일대라든가 청파, 원효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여기도 가격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쪽 지역에 해제구역도 있고요. 정비개발,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뉴타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진행하는 사업장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짜투리 땅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자, 신축 빌라라든가 또는 개발 계획이 없는 해제구역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물건이 있고요. 자산이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자, 이게 향후에 시간이 흘러서 자산상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자, 진짜 재미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원효, 청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파 원효 지역생활권, 자, 금일 살펴볼 텐데, 지금 현재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그 특성을 보면 그 주택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역 역세권 후면부 구릉지형 좀 언덕지형이 있고요. 노후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숙명여자대학교 주변에 효창공원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경매 물건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경매로도 좀 물건도 검색을 많이 하시는 그 지역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다수의 정비사업 효창 4구역, 5구역, 6구역 현재 완성이 됐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단지가 있다. 그리고 원효로 제3가 주택 재건축도 있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러한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또는 아파트 재건축,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을 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물건들을 접근해야 되지만, 자, 가격이 고가예요, 고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참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에는, 자, 한남뉴타운조차도 쉽게 접근할 수도 원래 없었지만 더더욱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지역에, 자, 고가의 물건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누구나 범접할 수는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서울역, 용산, 여의도까지 연계를 해서 국제 중심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게 대형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심 주거 확충을 통해서, 자, 도심부 활력 증진을 하겠다. 그리고 노후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 굉장히 노후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장소성을 보유한 특성 주거지를 보존하겠다. 자, 보존하는 주택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자, 슬럼화 됐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되는 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 서울역과 용산역, 교통의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도심부 정체성 강화 및
자, 매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명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자리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도심,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권, 그 삼각축에 있는 용산, 굉장히 입지적 위치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가치가 충만한 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쪽 지역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본 방향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 가치를 증진시키는 그 지속 가능한 주거지를 재생하겠다. 예,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께서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지 주거 관리 방향도 있고요. 이제 청파 원효 주거 생활권 관리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릉 지역 노후 주거, 자, 서계동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으세요. 그때 서계동 일대가 과연 개발이 됐으면 저도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적으로 일단은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다. 그랬을 때 지금 이쪽 지역이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보다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관리 그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할 텐데 일단 이쪽 서계동 쪽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다. 그럴 때 여기가 정비 사업이 과연 진행될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너무 섣불리 빨리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수익은 수익대로 안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 시 기존 지역 주민의 및 또는 도심 배후 주거지임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 유형 및 소형 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 그래 이 얘기를 제가 전반적으로 딱 읽어보면 일단 전부 다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양한 주택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개량하거나 보존하거나 또는 존치를 하거나 또는 철거 중심의 자,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 또는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외의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인데 오래됐어요. 그런 재건축을 해서 다양한 방식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자, 청파동, 그 다음에 이제 효창동, 그리고 이제 원효로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자, 매력 있는 경관 도시. 그래서 경관에도 신경을 쓰겠다. 남쪽으로는 이 한강 수변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남북, 자, 서울의 남북을 연결하는 녹지축이 있습니다. 그 녹지축을 용산구를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산양도성, 자, 역사 도심 권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원효로 일대로 보시면 한강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관에 신경을 쓰겠다.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경관을 신경 쓰겠다. 자, 이 경관이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주택 프리미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텐데 현재 자, 그 가치가 되게 증명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에 의해서 앞으로의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자, 이촌동 일대 이쪽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사업성에. 그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100년 후 빛나는 시민생활의 중심 그래서 용산지구 그 다음에 마포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용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용산역 그 철도차량 그 기지를 보시면 굉장히 그 법정 소송도 오랫동안 이루어졌지만 일단은 코레일 쪽에서 예, 좀 법적으로 좀 그러니까 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업 추진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을 두시고 이제 타이밍을 보셔야 될 텐데 이쪽 자체가 워낙에 고가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자,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서울 꼭 그 서울 3도심 꼭 서울 중심에 있는 마영송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 자산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지역들을 더욱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용산구 금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 관리 원칙 같은 것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미래유산인 용산공원 자 민족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용산공원 굉장히 앞으로 그 아래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예, 드넓은 용산공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센트럴파크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비교를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서 예,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지역 선택 좋고 개발 계획 많지만 자, 본인이 투자를 못하거나 또는 이쪽 지역의 물건 선택을 잘못하시면 예,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산에 물려 있는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쪽 지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기본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용산역, 용산공원과 연계해서 자, 용산역 주변 지구를 뭐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뭐 후암동 및 미 대세관 주변 지구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와 연계를 해서 예, 주변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TV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전문가들 다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랬을 때 좀 해석하는데 다양하게 이제 그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받아들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런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지고요. 그랬을 때 이제 서울역 7017 보행길. 그래서 이거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보행길 자체가 그 도심재생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역 고가 있잖아요. 고가. 그래서 1970년도에 만들어져서 2017년도에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 고가. 그래서 7017. 자, 70년대에 만들어져서 17년도에 다시 태어났다. 7017 보행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그래서 이제 국제적 관광 문화 허브가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 주변 정말 낙후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2030 세계중심이 있는 용산시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창조, 생명도시, 균형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수변축이라든가 수변 경관 벨트 또는 우리의 생태계축, 생태녹지 벨트 그 다음에 요 우리 서울역과 용산, 여의도를 어우르는 국제 업무 권역으로서 국제 첨단 업무 벨트를 조성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도시재생권역 또는 역사문화 교육권역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도시재생권역, 한남뉴타운이 있죠. 자, 한남뉴타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계획들이 어느 정도 크게 윤곽이 나와 있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쪽이 어떻게 변모가 될 것인지 개발 방향은 어떤지 그 다음에 주택의 유형은 그러니까 유형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 야 전면 철거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인구는 유아 인구 및 15세 34세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며 자,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예, 이런 것들도 지역 특성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인 가구 비율이 61%로 가장 높은 지역, 그러니까 용산구 자체에서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산구 대비 평균 소득이 높다, 낮다? 낮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남동 일대라든가 이촌, 예, 이촌동 있죠. 이촌동 이쪽 일대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한강 수변축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있습니다. 자, 그쪽 단지에 비해서는 좀 낮죠. 예,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나타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업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높다. 그래서 금일 살펴보는 청파동, 원효동, 자, 용문동, 원효로 2동 이쪽 지역은 그 도소매 업자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역이 여기 있고 용산역이 여기 있습니다. 남영역이 가운데 있고요. 옛날에 옷 사러 갈 때 남영역에서 자 버스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해서 남영역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자 예전에 거기 어디죠? 그 그 이태원 많이 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자 그랬을 때 남영역이 나오네요. 남영역. 그래서 이제 도시공간 정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3개 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재생화, 활성화 지역 1개소, 재개발 구역 8개소가 있다. 그랬을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에 부응해서 국제업무 및 첨단 산업을 조성하겠고 용산공원과의 녹지축을 연결하겠다. 그래서 서해안 시대 남북교류에 대비한 서울의 광역 중심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 이거 굉장히 효과 그리고 기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걸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리고 많이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또 일단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 많으신 분들이 서계동을 많이 보세요. 그때 서울역 역세권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재생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주거재생을 실현하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 그 발표 자료를 보면 이쪽 일대가 지분 쪽 얘기가 많이 되어 있고요. 개발하는데 좀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좀 세부적으로 맞춤형 주거재생을 실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 중심의 재개발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좀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서계동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자 용산과 연결한 국제적 관광 문화허브로 육성을 하겠다. 이게 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효로의 이제 산호아파트 재건축, 자 이 아파트 지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개발 8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완료가 되고, 그러니까 완성이 된 아파트 단지도 있고 지금 시행 중인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정비구역이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예정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이 8개가 있다. 근데 이미 완성된 단지도,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구역도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예정지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자,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용산구청에다가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재개발구역, 자, 지금 어떻게 진행되게 하고 있고, 자, 어떠한 사업장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실 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년 이상 건축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많은 분들께서 자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쪽 지역이 조금 그 서울의 위상이라든가 도심의 위계상 좀 개발이 되어야만 가치가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이쪽이 노후 주거, 그러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세권이 이제 청파로 범백로에 편중되어 있고 내부 가로폭이 좀 협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 보시면은 그 도로망들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고 철도망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호선, 4호선, 6호선, 공항철도 등 여러 노선이 지하철 접근이 양호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효로 이동, 청파동 일부 지하철 이용이 불편하다. 그때 청파동 이쪽이 이제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효로 이쪽이 조금 그 철도 교통이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역과 용산에는 정말 굵직굵직한 자 노선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일단 이쪽 지역은 좀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세권이 지나가는 구역과 지나가지 않는 구역에 자 차별화가 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쪽 지역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GTX A 노선, B 노선, 신분당선, 자 서북부 삼성까지 가죠. 덕양구 삼성.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 신설 예정이 되어 있고,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 자 철도 교통이 더욱더 자 위계가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자 철도 노선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 맞아요. 없는 것보다 생기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 철도 노선이 깔렸을 때 결국엔 어디로 오는 거냐? 자 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외곽 지역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쪽 중심부는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욱 팍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외곽 지역으로 조금 자본이 좀 있는데 자 외곽 쪽으로 너무 보시는 것도 안 맞고요. 자 중심부는 너무 비싸요. 그렇지만 중심부가 좋다는 건 다 알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끔 자 구역으로 지역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민여대 주변 대학생들의 통학을 자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보행 통행을 조금 기능성을 좀 강화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넘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청파동 그 원효로 일대에 지금 그 지역 그 계획 구상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서울시 생활계획권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주거, 상업, 문화, 복합 개발을 통한 지역 거점을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계동 일대, 제가 아까도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계동 일대 관광 문화 등 복합 거점을 육성하겠다. 서계동은 뭐라고요? 자, 관광으로
개발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 복합 개발 유도를 위한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가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능.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서울역, 자, 공항철도 등 우수한 광역적 접근성, 예,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로 7017 등과 연계한 관광, 문화 체험 기능을 도입 유도하겠다. 그게 어디라고요? 서계동. 그래서 서계동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파로변 지역은 업무 주거 등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심부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및 업무 판매 주거 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서울역이고요. 이쪽이 이제 그 서계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역과 굉장히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지역은 서계동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전략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민배동 중심을 통해서 업무 주거 상업 복합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남영역 서쪽 일대는 캠프킴 그 미군 기지죠. 그래서 연계를 고려한 업무 주거 복합 개발 및 랜드마크를 형성하겠다. 자, 앞으로는 이 랜드마크를 찾아야 되는데, 자, 남영동 일대 그 서쪽 일대 이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삼각지 주변역은 인근 숙명여대 등 대학생을 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 생활시설, 예, 조성을 권장하겠다 그러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분들께서 외지가 나면 접근 하면 좋을까요? 안 하면 좋을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그래서 이제 문배동 남영역이 있는데 이쪽 주변에 자 랜드마크성 예, 개발을 좀 할 거고, 이쪽 서계동은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많은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예, 관광 중심으로 개발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그 저층, 노후, 1, 2인 가구 등 자, 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제 경사지의 저층 주거지 지역에 따른 맞춤형 주거 재생을 하겠다. 그래서 이쪽이 서울역이고요. 예, 서울역. 이쪽에 경사지 내 노후 주거지를 그 재생하겠다라는 게 이쪽 해당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숙대, 4호선 숙대 그 입구역인데 이쪽 왼쪽에 보시면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이 있습니다. 예정구역도 있고요. 그 아래쪽이 이제 남영역이에요. 남영역.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한강변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원효 아파트 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고, 뭐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쪽 해당 지역을 보시면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겠고,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보시면 이제 서계동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이제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체계적인 맞춤형 재생을 하겠다라는 게 그 청파동, 효창동, 그 다음에 원효로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래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역발전 구상도예요. 요거 같은 경우 지역발전 구상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여러분들 뭐 요 내용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하고요. 자, 광역 중심이죠. 예, 용산 광역입니다. 그리고 한남지구가 이렇게 두 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용산 광역 중심 한양도성 및 영등포 여의도와 연계한 강북 신비즈니스 거점을 만들겠다. 이쪽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 및 정비창 부지 개발 등을 통해서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캠프킴, 자, 미군 부대를 일원으로 해서 주거, 상업, 업무 복합 용도 중심지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한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주거 용도 관리 및 중심 기능 강화를 통한 복합 기능 중심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한남 뉴타운을 그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뉴타운 중에 가장 좋은 게 저는 한남 뉴타운 같아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산은 이제 광역 중심일 텐데, 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지도 한 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묶어서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자, 용산구의 개발 계획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그 서계동 지구 단위계획고요. 자, 주택 재개발 예정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그 정비창 부지입니다. 그때 정비창 부지, 요게 지금 앞으로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 국제 업무 기능을 담당할, 자, 개발 용지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용산 여의도의 핫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안산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신안산선이 이제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노선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 GTX B 아직 좀 난관이 있습니다.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이쪽 지역으로 이제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신안산선이 예정되어 있다. 이쪽으로 지나가고요. GTX B 노선은 이쪽으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강북 신비즈니스 거점으로 해서 개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때 그러니까 캠프킴 그 부지, 자, 남영역 우측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할 거고요. 그래서 용산이 진짜 뭐 주택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진짜 노후화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그 개발 가형 부지라든가 또는 한남 뉴타운 또는 개발 예정지 또는 재개발 구역이 완성된 지역 또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후암동의 특별 계획 구역. 자, 요즘에 후암동 특별 계획 구역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후암동 특별 계획 구역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개발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뭔가 짜투리 땅 또는 그 소형주택, 특히나 뭐 이렇게 신축 빌라, 여러분들 이쪽 지역에 개발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물건 선택해서 주택적인 가격 상승률을 바라는 거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상제로 봤을 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또는 뭔가 주거지 정주 환경이 좋아지는 그러한 그 개발 예정지로서의 그러한 지역에 내 물건이 묶여 있어야만 제대로 된 용산의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러한 그 용산이라는 지역은 아는 맞는데, 자, 그 해당 물건이 그러한 그 개발 계획에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없다라는 게. 예.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유형 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변과, 자, 구릉지. 자, 여기 보시면 똥색으로 되어 있어요. 구릉지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구릉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똥 색깔이 있는 요 해당 라인들은, 자,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구릉지형, 자, 주거 유형의 도입을 유도하겠다. 구릉지 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고요.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을 유도하겠다. 개발 정비 시 구릉지와 조화로운 경관 조성을 유도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계동 일대 구릉지 지역으로 길, 지형, 주거민의 지속성을 보전하는 주거 재생을 검토하겠다. 서계동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서계동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변 측으로 보면 그 경관계획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형지별, 예, 관리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통사항으로는 다양한 주거 유형을 개발하겠다. 다양한 주거.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트가 만들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거지 특성 유지 및 그러니까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를 위해, 자, 유해 용도 유입을, 자, 차단시키고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맞춤형 재생 추진과 연계한 내부 보행로, 자, 정비 및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주거지 관리 방안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A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요 A 지역, 요 해당 지역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칠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A라고 되어 있는데, 다세대 다가구 밀집적으로 양호한 주거지 유형 관리를 위한, 자, 유해용도 유입관리 및 노후주택 지역은 체계적인 주거지 관리를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도로 정비 및 환경개선 도모,
자,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맞춤형 재생을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한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인터넷 네이버 창에 한번 쳐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전하고 관리하고 자 정비하는 그 관리사업 철거 중심은 무조건적으로 철거 중심의 자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쪽 지역, 이쪽 지역이 너무 노후화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잘 살펴보시면 자 구역이 지정되거나 또는 그 앞으로 예정 구역이 있다. 그러한 지역에 내 물건이 있고 또 투자가 되어야만 가치적으로 상승을 한다. 나머지 구역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익률이라든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 자, 여러분들 제가 용산에다가 어떤 거를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자산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용산에 있는 거 아무리 상담해봐야 여러분들께서 상담하고 물건을 취득해봐야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크게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 재건축 사업이 되는 지금 뭐 산호아파트, 중산아파트, 강명 강서아파트, 이촌 1동, 뭐 왕궁아파트, 신동아아파트, 뭐 청아아파트, 한성아파트 여러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암 1구역이 있습니다. 예, 특별건축구역이죠. 자, 이러한 지역에 물건이 있어야만 여러분들께서 뭐가 개발이 되더라도 가치적 상승이 일어나는 거지. 자,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 크게 가치 상승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신축 빌라 백날 사봐야 개발 안 돼요. 예. 개발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젊어졌는데 어떻게 이거를 때려부시고 아파트를 짓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 단지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뭐 그 재건축 사업이 자 꾸준히 진행되거나 아니면 예정구역으로 이제 지정되거나 또는 사업이 좀 순조롭게 가고 있거나 또는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단지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쪽이 서울역입니다. 이쪽이 이제 서계동이고요. 그랬을 때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오늘 금일 살펴보는 생활지역 공간은 좀 달라요. 이쪽 편은. 예, 이쪽 편.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 통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자, 후암 특별계획구역. 여러분들께서 용산에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 이 후암 특별계획구역 이쪽 해당 라인을 보세요. 서울역 우측에 있는. 그래서 1획지부터 7획지까지 있는데, 자,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현재 7개 획지, 자, 후암 1, 7획지로 자, 분할이 되어 있고, 특별계획구역 1구역 동자동입니다. 그 다음에 3구역은 가rol동이고요. 그래서 각각 2개의 획지 1-2, 6-7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이 나눠져 있다. 그리고 2구역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획지 3, 4, 5 획지로 되어 있고요. 이 중 후암 1구역은 현재 특별계획 2구역 내 4획지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해당 지역 이쪽을 좀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쪽에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동의율 자체도 다 틀리고요. 추진 의사도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쪽 해당 지역이 후암 특별기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 찾아갔어요. 그럼 만만할까요? 가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뭐 1년, 2년, 5년 안에 개발될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굉장히 높아요. 왜? 주변에 개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재개발이 되다가 예전에도 되려고 하다가 안 됐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암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더라도 이쪽 구역 안에 들어가야 돼요. 특별계획구역 안에. 그래서 아까 재건축 아파트 하나 말씀드렸고요. 후암특별계획구역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비 촉진지구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 그래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그래서 보시면은 한남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한남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뉴타운 지역이 있는데 이쪽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 그 지금 그 이쪽 지역 같은 경우 한남 1구역 같은 경우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고요. 지금 여기 3개 구역, 예, 3개 구역이 이제 나눠서 지금 개발들이 되고 있는데 한남 3구역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기에는 한남 뉴타운이 정말 좋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물건도 잘 안 나옵니다.
자, 용산구에는 개발이 되거나 좀 진행될 만한 이런 뉴타운 재건축,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특별 건축구역, 야, 이런 데 가보시면 가격은 굉장히 높고 물건은 없더라. 자, 그리고 최근에 9.13 대책 때문에 자, 자금 유동성이 꽉 막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을 하려고 해도 진짜 현찰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호가도 좀 떨어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물건 자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산에는 국제 빌딩 주변과 용산역 전면, 그 용산 그 고원 남측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기념관 전면, 그 동자동 주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변 지역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 일대에 돈 많이 버신 분들, 수용 많이 되신 분들, 자, 기존에 뭐 이쪽에 그 뭔가를 갖고 계셨다가 보상 많이 받으신 분들, 자, 이쪽에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좀 떼부자가 됐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쪽에, 그러니까 이러한 구역 안에 있어야 물건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데 엉뚱한 데 갖고 있으면 뭐 해방촌이라든가 또는 뭐 청파동이라든가 효창동 일대에 자, 정비 사업으로 구역 지정이 되거나 또는 예정 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물건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별 재미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자산은 자산대로 안 늘어나고 까먹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지구 단위 계획. 자, 서계동, 이쪽이 서계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계동 일대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빛깔이 정말 중요한 핵심 축인데, 이 용산 지구 단위 계획 정말 큰 대형 개발 호재. 용산의 개발 호재 뭐예요? 영도 그 서울역,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산, 여의도를 아우르는 자, 국제 그 금융 또는 업무를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끔 발전시키는 발전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축. 자, 그리고 이태원 주변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고, 자, 한남 뉴타운 근처에 한남지구 단위 계획이 지구 단위 예,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 자, 주택 재개발 사업인데, 자, 청파 2 가구역이 있고요. 가구역. 여러분들 요거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요거는 안 알아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창 제4구역, 자,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효창 제5구역은 지금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그랬을 때 4구역, 6구역 굉장히 분양가도 높았고요. 지금 아파트 가격 잘 나갑니다. 자, 그게 이제 재개발이 된 건데, 그러한 재개발 물건에 내가 구역에 들어가 있어야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가치가.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금일 살펴보는 자, 청파, 그 다음에 효창, 원효를 일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 해당 지역 라인들이 예, 그 지금 오늘 생활지획근으로 살펴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개발이 어디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4구역, 5구역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파트는. 그리고 이제 금일 살펴보는 이쪽 효창공원 위쪽에 그 효창 6구역이 지금 철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과 변경을 통해서 지금 뭐 세대수 변경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태웅건설에서 지금 분양 예정 중이고요. 세대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385세대.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이쪽 지역이 청파 6구역인데 나름대로 공원도 있고요. 자, 철도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조금 예, 다른 그 4구역이나 5구역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뭔가 작년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쪽 지역이 지금 광명뉴타운의 뭐 4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피가 더 저렴했어요. 자,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이쪽 지역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잘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효창 6구역 앞으로 자산상 예, 이게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자, 효창 4구역이 있고 자, 4구역은 그 파크 KCC 스위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2년차 된 새 아파트고 단지는 크진 않아요. 199세대고요. 자, 5구역 같은 경우는 효청 5구역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입니다. 2019년
4월, 이제 4월이 다가오고 있죠. 봄입니다. 그때 478세대가 들어서게 되는데, 아래 보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한 아파트 단지다. 이게 재개발이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살펴보시면 아래쪽은 이제 한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남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자, 용산구의 뭐니 뭐니 해도 중심은 한남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 1구역 같은 경우에 이쪽인데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남 2구역, 자, 뉴타운 2구역을 보시면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및 자, 경관 심의안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5일 날, 자, 이게 이제 보류가, 신청을 했는데 좀 보류가 됐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정 세대수는 1926세대고요. 자, 보강초등학교 이전 문제, 자, 층고에 관한 문제 때문에 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2구역, 예, 지금 현재 경관심의안이 보류가 됐다. 예, 그 다음에 한남 3구역. 자, 가장 한남 뉴타운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그 관심이 많은 구역이 역세권, 자, 2구역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구역 역세권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자, 이제 3구역을 보겠습니다.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과 접수가 됐고요. 2018년 11월에 사업시행과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5,816세대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입지도 뉴타운 내에서 자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한강 건너서 자 우리 강남권과 가장 인접해 있는 구역 중에 하나가 3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보시면 4구역, 한남 4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이제 그 장문로변 포함 철거 신축, 신동아 패밀리 아파트 철거 신축, 자, 대형평형 확대 및 세대수 증가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변경 중이고요. 앞으로 2257세대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남 5구역 이 가장 밑에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한강과 접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중 앞으로 2530세대가 자 건립세대 예정 중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가장 빠른 구역은 한남 3구역이다. 그리고 역세권으로 보신다 그러면 역세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역세권은 한남 2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한남 1구역은 해제가 됐다. 근데 이쪽 뉴타운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비싼 뉴타운인데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다. 특히나 9.13 대책 이후에 자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자 조금 더 거래가 더 힘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해당 지역에 자 뚜껑이라는 상품도 있어요. 자 뚜껑이라는 상품도 보시면 기본 7, 8억, 8, 9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근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용산의 진짜 혜택을 보는 건 한남 뉴타운이고요. 이러한 재개발 구역들이 혜택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제구역이라든가 또 다른 그 주택지, 예정지도, 재개발 예정지도 아니고 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지역. 자, 이런 지역들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그대로 묶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이든 재건축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든 이런 쪽에 구역이 묶여 있어야만 그 내 물건이 그 안에 있어야만 가치라는 게 늘어나지 재개발, 재건축,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엉뚱한 물건 잡고 있는데 참 그게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금일 용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긴 했는데요. 제가 오늘 상담이 좀 많았어요. 얘기도 좀 많이 했고요. 저하고 좀 얘기하다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말이 많이 좀 꼬여요. 그리고 말도 좀 버벅거리고요. 혀가 좀 마비같이 와요. 그래서 좀 내용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지 않아서 좀 불만족인데 하여튼간 여러분들께서 그 용산을 바라봤을 때 조금 명확하게 이 개발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주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떠한 해당 지역들이 그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가치가 늘어가는 그 해당 구역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금일 용산, 자, 원효로, 효창동, 청파동,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 미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 그러니까 자산에 맞춰서 지역을 살폈으면 좋겠고요. 그냥 내가 1억 정도 있는데 2억 정도 있는데, 자, 정비구역으로 묶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에 대해서 신나게 얘기했지만, 자, 물건 선택을 잘못, 자, 컨펌을 받거나 조금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자신에게 맞는 자금 여력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보세요. 예. 여기 엉뚱한 데다 투자하시면 그 1, 2억 적은 자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 투자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더 커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쯤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